오늘 이야기하게 될 이 자력구제 이 부분은 점유회수 청구 소송하고도 사실 굉장히 밀접한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상으로도 점유회수 청구 소송의 가장 말미에 그 병행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점유회수 청구 소송 안쪽에 가장 말미에 이제 제가 배치를 했는데요. 자, 지난 시간 그 점유회수 청구 소송의 의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남의 점유를 그냥 마음대로 뺏어가는 자력으로 무단으로 실력으로 이렇게 뺏어가는 형태가 되게 되면 이 소송 제도라든지 이런 우리 사회의 근간 부분이 흔들리게 되고 이 무법천지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소송을 그 제도를 보완한 것이 어떻게 보면 점유회수 소송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점유회수 소송은 네가 점유를 갖고 있다가 뺏겼으면 무조건 일단은 돌려받아 이렇게 이제 제도를 허용해 준 거죠. 공권을 갖고 있든 아니든 간에. 자, 그런데 그렇게만 하게 되면은 이게 점유자의 점유권 보호에 다소 이렇게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도는 우리가 점유를 뺏기게 되면은 점유회수 소송 즉각 가능할 수 있다. 본권에 관계없이 가능할 수 있다. 1년 안에만 소송하면 돼. 이렇게 만들어 줬지만 사실상 일반 당사자, 실무, 현장에서는 소송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겁니다. 그죠? 아무리 소송하면은 승소하도록 해줄게라고 합니다만 소송을 하는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게 좀 남이 점유를 침탈하러 오는데 기다리고 그냥 소극적으로 있다가 소송으로 대응하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현장에서는 뭔가 패배한 것 같은 그냥 바보가 된 것 같은 상대방이 쳐들어오면은 힘으로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올바른 대응이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인 대응이지. 가만히 그냥 점유 넘겨주고 소송해서 바로 찾아와.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좀 비정상적인 또 약간의 좀 바보 같은 이런 대응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이제 있기 때문에 법 제도상으로도 이 자력구제라는 부분을 예외적으로 지금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당연히 이제 이게 상대방이 쳐들어오는데 또 뺏어오고 이렇게 되면은 무법천지가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력구제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법에서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9조 1항에 보면은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력으로서 이를 방해할 수 있다라고 했죠. 상대방이 지금 이제 침탈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서 이를 방해할 수 있다. 못 가져가게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아까 아파트 임대차 기간이 종료돼서 임대인이 그 짐을 임차인 없는 틈을 타서 짐을 빼고 있어요. 근데 임차인이 그때 마침 들어왔습니다. 짐을 빼고 있는 사이에. 그러면은 이제 자력으로서 이 무슨 일입니까? 무슨 짓이냐고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다음 2항은 자력 탈환권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힘으로서 탈환할 수 있는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 이제 과거형이죠. 지금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예를 들면 임대인이 그렇게 짐을 빼버렸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1층에 나눴다. 그죠? 1층에 나놓고 자기 방문을 이제 걸어 잠궈 버렸다. 침탈되었을 경우, 그게 부동산일 경우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해서 이를 탈환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동산일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력 탈환권인데요. 예를 들면 세입자가 저녁에 퇴근하고 왔더니 벌써 낮에 집주인이 짐을 다 빼버리고 열쇠를 바꾸었단 말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걸 점유회수 소송을 통해서 1년 안에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번거롭거든요, 그게. 번거롭고 그동안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바로 그냥 문을 따고 거기 점유회수를 할 수 있는, 자력 탈환을 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불법이 아니라 적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물론 이제 한번 보세요. 그 단면만 보시면 임대인이 그 물건을 침탈해서 그 점유를 침탈해서 열쇠를 바꾸고 짐을 빼버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걸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세입자가 저녁에 퇴근해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열쇠고리를 이제 훼손하고 그 집에 들어가 버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 단면만 보게 되면은 뭐 재물 손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점유 주거 침입 이런 형태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지금 자력 탈환권 209조 2항에서 자력 탈환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 재물 손괴죄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어떻게 보면 정당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법상에 보면은 정당 행위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수 있어서 무죄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거 침입도 마찬가지 하는 그런 부분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상시적으로 좀 폭넓게 인정돼 가지고는 또 이게 뭔가 그 불법이 만연할 수 있는 또 폭력적인 사태가 그 열려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좁혀서 해석을 합니다. 자, 이 자력 구제 일환으로 침탈된 부동산을 자력으로서 탈환할 수 있다. 209조 2항이죠. 하지만 이런 자력 탈환권은 시간적으로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침탈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침탈자의 사실상 지배가 확립되면 기존 점유자는 이를 자력으로 탈환할 수 없고 점유회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즉시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209조 2항에 보면은 침탈 후 즉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그게 이제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24시간이라고 하죠. 침탈된 때로부터 24시간 안에 요때는 자력 탈환권이 있고 그다음에 24시간이 지나서 1년 안에는 점유회수 청구 소송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1년이 넘어가면은 점유회수 청구 소송도 불가능하고 이런 이제 시간적인 구조가 되겠죠. 대법원 1993년 판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손해배상 사건인데요. 여기서 즉시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유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해서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자가 침탈 사실을 알고 모르고 하고는 관계없이 침탈을 당한 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자력 탈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제 아까처럼 아파트 임차인이 자기가 나갔다 돌아왔더니 벌써 이제 집주인이 열쇠 따고 짐 빼고 열쇠를 바꿔놨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오전에 일어난 일을 오후에 퇴근해서 저녁에 퇴근해서 알았다 그러면은 자력 탈환권의 시간적인 여유가 시간적으로 가능한데 만약에 일주일 그 일이 일어난 때로부터 일주일 뒤에 뭐 출장을 좀 갔다 왔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자력 탈환권으로서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실을 알고 모르고 이거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대로부터 즉시 이렇게 법이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침탈 당한 후 즉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